인류 역사상 최악의 흑역사 중에 한 인물 아돌프 히틀러. 그의 선택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독재자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점점 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피로 얼룩진 밤이 있었습니다. 독일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숙청, 1934년 장검의 밤. 그날 밤 아돌프 히틀러는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들조차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 생애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여기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을 쉽게 풀어주는 지식설입니다. 오늘은 히틀러가 독재자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소년이 독재자로 변하는 과정, 그리고 그가 자신의 동료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는 순간까지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히틀러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1889년 4월 20일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알로이스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세관 공무원이었습니다. 엄격하고 권위적이며 가혹한 체벌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그의 어머니 클라라 히틀러는 정반대였습니다. 조용하고 헌신적이며 아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삶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는 예술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되어라. 그것이 아버지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술가가 되겠다는 꿈은 버렸나요? 아닙니다. 그는 꿈을 위해 빈 예술 아카데미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학교 측의 평가는 간단했습니다. 건물 그림은 뛰어나지만 사람을 그리는 능력이 부족하다. 꿈을 버린 것이 아니라 꿈이 무너진 거지요. 그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많이 실망했겠군요. 네, 그는 빈의 거리에서 엽서나 그리며 사회적 불만과 반유대주의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빈에서 그는 가난하고 무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리를 둘러보았을 때 그에게 보인 것은 유대인 상점가였습니다. 그들은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한데 그들은 번영하는가? 그의 증오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난한 이유를 남들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개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유대인은 독일의 적이다.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했다고 하던데요. 1914년 전쟁이 발발하자 히틀러는 독일군에 자원했습니다. 그는 전장을 사랑했습니다. 전령병으로 사선을 넘나들며 실제로 1급, 2급 철십자 훈장을 받기도 하였지요. 규율, 질서, 전우회.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1918년 독일은 항복했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병원에서 들었습니다. 가스 공격으로 실명 상태였던 히틀러는 독일의 항복 소식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독일을 배신한 자들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래서 히틀러는 어떻게 했나요? 전쟁이 끝난 후 히틀러는 미넨에서 독일 노동당이라는 작은 극우 정당의 뿌락치로 파견되었습니다. 조용히 염탐만 해야 했던 그는 연설을 듣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연설자보다 더 강렬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독일 노동당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대공황이 독일을 덮쳤습니다. 수백만 명이 실직했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히틀러는 이 분노를 이용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독일이 다시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조건은 배신자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핵심적인 내용 한두 개가 고작이었고 단지 사람들의 불만을 이용하여 선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1차 대전의 패배와 엄청난 전쟁 배상금, 외국 군대에 독일 내주둔
경제 대공황 등으로 정부에 대한 반감이 매우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히틀러는 이것을 교묘히 이용해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선동했던 것이죠. 히틀러는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감행했고 어떻게 독재를 완성했나요? 히틀러의 권력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나치당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더 빠른 방법을 원했지요. 그는 기존 정부를 타도하고 직접 권력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1923년 11월 8일 히틀러는 군부 지도자들과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넨 쿠데타 또는 맥주올 쿠데타입니다. 국가를 구하라. 우리에게 힘을 달라. 그의 목소리는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경찰과 군대가 반격했습니다. 나치당의 쿠데타는 실패했고 히틀러는 체포되었습니다. 말했듯이 히틀러는 선동 연설 외에 특별한 재능이나 전략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지요. 반란의 죄는 최고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반공산주의를 이용하여 특유의 연설을 법정에서 토로하면서 재판관들을 설득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결국 적은 형벌만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지지자들이 보내준 꽃들이 항상 감옥에 가득 차 있었고 소파에 누워 편하게 감옥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심심했는지 말도 안 되는 책 나의 투쟁을 집필한 것이죠. 하필 그 책은 히틀러의 운명을 바꾸고 후에 독일인 모두가 읽지 않은 사람이 없고 이 책이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성경과 같은 대우를 받았던 것이죠. 그것은 단순한 자서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독일을 정복할 그의 청사진이었지요. 그 안에는 반유대주의, 독일 민족주의, 그리고 독재의 계획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경제 대공황으로 나치당이 급부상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은 독일에게 빚 독촉을 하게 되어 독일 경제는 붕괴되지요. 이에 히틀러는 국민의 분노를 이용합니다. 1929년 경제 대공황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사람들은 굶주렸지요. 그들은 희망을 잃고 있었지요. 그때 히틀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베르사유 조약 때문이고 유대인 때문이다. 나만이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 1932년 독일에서 총선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치당은 37%의 지지를 얻으며 독일 최대 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한 가지 장애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 대통령 파울 폰 힌덴부르크였지요. 1933년 1월 30일 히틀러는 독일의 총리가 되는데요. 보수 정치인들은 어리숙하고 무식한 히틀러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통제 가능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1933년 1월 30일 히틀러는 독일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들은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하고 이용하려 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곧 독일 민주주의의 종말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무식한 히틀러는 정치인들을 숙청하려는 묘안을 생각하게 되지요. 히틀러는 과연 어떻게 권력을 쥐게 되었을까요? 2편으로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설이었습니다. 2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